자,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국어 한번 해설해 봅시다. 1에서 3번 독서 이론이에요. 자,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거래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한데 이 초인지가 뭐냐? 다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읽기 시작한 후에 지속적으로 점검 과정에 동원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를 가지고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게 효과적이고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한대요. 문제가 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뭔가 방해하는 게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단이 없이 이어지는 상태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방식에는 예를 들어서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있겠죠. 자, 그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인지라는 거는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독서 목표를 고려해가지고 이 전략 계속 쓸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라는데, 자,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보고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독서 목표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어디 보자.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네요. 그렇고, 자, 목표 달성을 위해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초인지였죠. 그쵸?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쵸? 자,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선택한 전략을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왜 제외해요? 제외하면 안 되죠. 그럼 초인지를 끄는 거잖아. 그죠? 자, 1번은 5번이 되겠고요. 자,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독서 진행 중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점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점검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독서 진행 중에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보류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한 내용 점검하라 그랬죠.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고, 자,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이거 뭐지? 자,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때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그랬죠. 그건 발생을 막는다가 아니죠. 자,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독서 중에 떠올렸는데 기억 미음과 관련해서 A2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보자. 기억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억이 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자.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까 의미를 가정하자. 전략 바꾼 거잖아요.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 1번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4에서 7번 해봅시다. 경마식 보도네요. 자,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 얘기하는데 얘가 그게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는 부응하는데 지금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문제점을 줄이려고 한대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6일 전부터 마감 시각까지는 결과 보도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거 알 권리 침해 아니에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특별 규정에서는 왜곡 보도 금지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이거 안 밝힌 채로 서열이나 우열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언론단체 내부의 보도 준칙은
이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대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고는 해도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렇게 우열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후보자 간의 정책이나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초청 대상자가 한정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토론회 규정 보면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아니면 직전 선거에서 3%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기준으로 제시한대요. 그래서 이제 초청 대상이 이제 초청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위헌 아니라 그랬대요. 왜? 다수 의견은 이거 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심층적인 토론이 안 되니까. 근데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청 대상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있긴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뭐니?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아니죠. 후반기에 많다는 거죠.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 전파에 초점을 맞춘 거고 핵심 의제에 관한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길까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 얘기는 요 얘기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고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시기가 문제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3%인가 이상을 득표하면 되죠. 아니구나. 이건 정당이 추천하는 거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이면 되죠. 가능하고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지금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논의한 사항이 2개 있죠. 하나는 뭐냐? 요거.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가. 그리고 여기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가. 요 2가지죠. 그런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다룬 적은 없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니은과 관련해서 니은은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입니다. 자, 얘와 관련해서 A, B의 입장. A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다수는 합헌이다. 소수는 위헌이다. 이 얘기였죠. 가장 적절한 게 뭐냐? 후보자 토론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 제한이나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소수가 강화되는 거죠. A가 아니죠. 자,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초청을 못 받아. 그러면 다수 의견이 약화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논리적인 거에 관한 거니까 3, 4, 5도 한번 봅시다. 선거방송 초청대상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 맘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어요? 애초에? 이 토론의 규정 자체가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어떤 후보자가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줬어요. 근데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져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사이에서? 그러면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거죠. 토론회를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토론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후보자 토론회라면 그러면 B의 입장은 강화되죠. 자, 그래서 2번이 맞겠고요. 자, 7번 가다에 따라 가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나는 특별규정 그리고 다가 보도준칙이었나? 그죠? 다가 보도준칙이죠. 자,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뢰 수준은 95%고 오차 범위는 8.8 엄청 크네. 자, 그렇다고 할 때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와 다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14일 전하고 10%. 지금 오차 범위가 8.8이니까 오차 범위 넘었죠? 14일 전만 확인합시다. 6일 전부터 금지니까 14일 전이면 괜찮죠? 괜찮고. 2번. 2차 조사 결과를 2차 조사입니다. 10일 전이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되네요. 9일 전에. 9일 전이면 괜찮죠. 6일까지니까.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거는 나에 위배된다. 위배되죠. 그죠? 왜? 지금 여기 1%잖아요. 근데 오차 범위가 8.8%고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 아니라 다에도 위배되죠. 이거 2번이죠. 다에도 지금 여기 보면 다에도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있을 때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뭐 이렇게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배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지문 그 문제의 데이터 결측 지문이요.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8에서 11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 얘기하는 거죠. 자, 데이터 처리할 때 정확성이 중요한데 결측치 빠진 거고 이상치 잘못된 거죠. 이게 포함되면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자,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건데 이거 대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거고 보통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대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고 그리고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고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가고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가고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간답니다. 그런 게 있대요. 자, 그리고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 얘기하는 거죠. 측정 오류 때문에 생긴대요. 근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있을 수도 있죠. 데이터가 프로 선수 연봉인데 그중 한 명이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그게 이상치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특징을 수치로 나타낼 때는 대표값으로 보통 중앙값을 쓴대요. 왜? 평균으로 하면 평균이 쭉 올라가니까. 자, 평면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는 발견할 수 있대요. 대부분의 점들이 이 가상 직선 주위에 모여 있으면 이거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이거를 L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L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들이 이상치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직선 긋기 전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두 점을 아무거나 뽑아. 그래서 얘가 정상이라고 가정을 해.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요. 나머지 점들하고 그 직선하고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 치집합에 추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 최종 후보군에 넣어요. 근데 점의 개수가 너무 적어. 그럼 버려요. 근데 만약에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면 걔는 떨어져 있으니까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그 최종 후보군 직선 중에서 정상 치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자, 이거를 직선 L로 선택한다는 거죠. 이상치가 있어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상치는 거리 때문에 자동으로 잘린다 이거죠. 자, 그럼 8번부터 한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아까 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최빈값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고, 데이터의 특징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여러 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수집됐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프로야구 평균 연봉 나왔죠. 정상적으로 수집되었어도 이상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8에는 3번이 되겠고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뭔데요? 대표값으로, 자,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때 여기서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얘기했죠. 여기서 평균 내버리면 평균이 쭉 올라가 버린다고. 자,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그러면 1번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자,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된다. 제외가 안 되죠.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뭐 말이죠, 이건? 평균은 그냥 구하면 되죠. 자,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게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상관없죠. 그냥 뭐 나누면 되는, 개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뭐.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가능성이, 이것도 아무 말이네요. 왜 데이터에 포함이 안 돼? 자, 그래서 1번이 맞겠죠.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자, 10번 니은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과정. 자, 요거 얘기하는 건데 B기법과 보기의 B기법. 자, 아까 A기법은 두 점을 찍어넣어서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의 개수 세는 거였잖아요. 근데 B기법은 뭐냐? 직선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 간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하고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이거는 직선 L이 아니래요. 왜? 이상치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거는 최적의 직선하고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걸 선택하게 된대요. 자, 그렇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한번 선지를 한번 봅시다.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B는 지금 점을 지나는 거를 찾는 게 아니죠. 자,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이상치를 제외하고 가정하나요?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긴 있었죠. 왜냐하면 이상치를 선택해서 요 얘기,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그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은 하는데 자동적으로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그래.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이걸 한번 이따가 다시 와서 봅시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 3번 B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죠. 그쵸? B기법은 이상치를 지나는 건 아니죠. 왜? 얘는 지금 후보 직선을 막 긋잖아요. 그가 이상치를 지난다고 보기는 어렵죠. 4번 B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이상치가 문턱값보다 적은 게 아니라 그 직선과 가까운 점들이 문턱값보다 적으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안 되고. 자, 5번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후보 직선의 정상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자,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그었는데 요 주변에 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상치가 요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런 게 이상치죠. 근데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이라고 할 때 이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만큼의 범위로 잡느냐에 따라 정상치 집합에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지.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잡으면 포함되고 요만큼 잡으면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B기법에서는 모든 점에서 후보 직선들 간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생각할 수 있죠. 직선을 아무거나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치를 지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이거죠. 보기를 집착을 하기보다는 요거와 관련된 본문을 봐야 되죠.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이 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기법 같은 경우에 후보 직선, 자,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는 거고,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가 있으면 대부분의 점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얘는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거니?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이 말은 틀리죠. 처음에 이상치가 들어갔어도 그거를 포함해서 후보 직선을 가정한 다음에 대신 문턱값보다 점의 개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외될 뿐이죠. B기법은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는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사람들 괴롭힌 문제였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맥상 A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형성하기, 뭐를 만드나 봐요? 모양을 나타내, 특징을 형성한다. 아니죠. 이걸 특징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성을 쓴다면 드러내는 거는 한자로 하면 표상이죠, 표상. 이거는 안 되겠고. 자, 누락 빼먹었다. 뭘 빼먹었냐? B. 자, 결측지는 데이터 값이 누락되어 있는. 오케이. 자, 2번이 맞겠죠. 자, 그래서 11번까지 완료가 됐고요. 다음 지문 인문 지문이겠죠. 12번에서 17번으로 넘어갑시다. 12에서 17번 독서 인문 부분입니다. 여기 가나 나뉘어져 있고 한비자에 대한 거였죠. 한비자 이거는 이제 책 이름이니까 이거는 한비자의 사상이 담긴 책인데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했대요. 이거는 근데 무슨 책이냐? 노자를 해석해서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대요. 이 노자라는 책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인데 한비자도 똑같대. 그래서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도가 그냥 천지랑 같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모습과 이치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연하게 변화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게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한 거래요. 그래서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한비자는 뭔가 달라진 게 있대요. 또 뭐냐? 이 도라는 게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있는 개별 법칙을 다 합친 거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고 이거는 이제 노자랑 똑같은 건데 노자는 욕망을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비자는 욕망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나에서는 유학자들이 인간 삶의 올바른 기를 의미하는 거를 이제 도라고 봤는데 이 도가의 도에 주목해서 노자에다가 뭔가 노자 주석이라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달았다 이 얘기예요. 자, 송나라 초기에 이제 뭐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은 노자주를 써서 이 도가 기이고 자, 물질적 근원이래요. 그래서 이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이 기가 변하는 것처럼 현상 세계도 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노자를 비판을 했어요. 왜? 인위적인 거 제거하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결국 유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오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징이 보기에 도교는 그냥 주술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이거를 경계를 했죠. 그래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랑 그렇게 안 다른 거야. 사람들이 이제 공자로 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덕진경주를 썼대요. 그래서 노자의 내용을 일부 바꿨어요. 그래서 노자의 도를 불변하는 도로 봤죠. 이 사람은 모든 이치를 가지고 있는 도가 현실화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됐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노자는 이제 인의예지라는 게 도가 쇠퇴해서 나왔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도가 현실화한 게 인의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자 지폐를 썼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자를 오해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이단으로 치부한 거다. 그래서 노자의 도가 이 사람은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 근거인 천명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서 인의를 비판한 거는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해했대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가에서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진 않았죠. 그냥 한비자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한 거지. 자,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한비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개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맞죠. 특정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도죠. 도에 대해서 왕안석, 오징, 설해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다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사건의 시비에 따라 도로가 달라진다고요? 도를 법처럼 쓸 수 있다 그러긴 했는데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봤죠. 그리고 도는 시비 판단의 근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시비 판단의 기준이니까 이게 안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기역과 니은. 기역은 뭐고 니은은 뭡니까? 자, 학문적 소신이 니은이고 유학자의 입장. 학문적 소신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 유학자의 입장은 이건 오징 입장이죠. 그리고 학문적 서신은 설의 입장이고. 자,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지금 노자를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기 어렵죠. 자,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니은은 노자 사상이 탐구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다. 노자 사상이 탐구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설해가 학문적 소신.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은 도일 거 아니에요. 도에 대한 이해. 천명으로 이해했죠. 본성과 천명에 이거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도가는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하는 건 아니죠. 자, 4번 기역은 유학을 노자사상과 연관지어서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짜냐 아니냐를 밝혀서 오해를 바로잡으려 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됐다. 이거 가능하고요. 5번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그럴 수 있고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한다. 이거는 안 되죠. 자, 2번하고 5번이 문제인데 4번이 문제인데 4번이 답일 것 같긴 한데요. 2번이 다시 봅시다.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한다. 이게 문제겠군요.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니죠. 도가가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아니겠구나. 자, 그래서 4번이 맞겠죠. 다음에 15번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기역 리을에 대해 판단해라. 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왕안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왕안석은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회작용이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죠. 자, 니은 인간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규범에 대해서는 왕안석은 어떻게 생각하나? 규범은 만들어야 되죠. 그죠? 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왕안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겠죠. 자, 왕안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아요. 2번 제거됐고요. 3번 디귿 왕안석이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왕안석 왠지 동의할 것 같은데? 자, 기가 변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 니까 유기적으로 이거는 동의할 것 같네요.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동의되겠죠? 자,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규범도 변해야 한다. 왕안석은 규범이 변해야 한다라고 현상 세계가 변한다.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 변해야 되죠. 그래 동의하지 않겠군이 아니라 동의하죠. 자, 그래서 안 되겠고. 자, 오징으로 갑시다. 오징은 기역, 도는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나 보면 되죠. 자, 오징에서는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가 현실화하여 현지 만물이 생성된다. 근원적이죠. 그러니까 기역에 만물에 앞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역에 동의하지 않죠. 자, 리을, 규범이 변해야 한다. 규범이 변해야 한다. 자,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도 도가 현실화한 거다.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죠. 오징은 둘 다 동의하지 않겠죠. 변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4번이 제일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 왕부지는 노자연을 썼는데 노자 사상이 비현실적이래요. 그래서 유학이 실용적이래요. 자, 기존의 노자 주석서는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노자도 왜곡했고 다른 사람의 사상도 왜곡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자,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가의 한 비자가 노자와 달리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죠. 그죠? 자,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나의 왕안석이 사회제도에 대해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유학 이념을 활용하자. 왕안석이 아까 뭐라 그랬니?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죠? 인간 개입이니까 맞죠. 자,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원문 아까 수정했다 그랬죠. 잘못이라고 보겠죠. 자, 왕부지는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 그랬으니까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거다라고 보면 비판하겠죠. 자,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낸다라고 봤으니까 자, 설혜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를 비판하면서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이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 유학의 가치를 드러내면 안 되죠.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죠.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뭐가 담겼는데요? A가 어딨냐? 사상이 담겼죠. 사상이 담겼죠. 사상이 담겼다. 자, 과일이 담겼고 탁구공이 담겼고 수박이 담겼고 경치가 담겼고 매실이 담겼죠. 이 중에서 저 사상이 담긴 거랑 제일 비슷한 거는 경치겠죠. 왜? 경치만 물건이 아니니까. 경치는 내가 본 광경, 이미지니까. 그게 제일 확실하죠. 나머지는 다 물건이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서 끝났네요. 18에서 21번 이게 아마 김원전이었을 거예요. 고전 소설 한번 문제 봅시다. 자, 왕하고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요.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그러니까 아귀가 몸을 피하고 입을 벌려서 숨을 들이쉬니까 서경태라는 사람이 아귀 입으로 들어갔어요. 야, 내가 여러 번 전장을 다녔는데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네. 누가 이 짐승을 잡아서 내 원한을 씻으리오. 그랬더니 한세충이 나와서 저걸 베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룡말을 내달아 외쳐러 말하는데 아귀가 크게 웃습니다. 야, 내가 아까 모기 같은 것도 삼켰는데 지금은 숨을 내쉴 거야. 잘 봐. 그래가지고 숨을 내보니까 왕하고 신하들이 오리면 한 4km 정도, 2km 정도 될 거예요. 심리가 5km니까. 오리나 밀려갔어요. 그래서 궁이 텅 빈 걸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신을 겨우 차려서 돌아오시니 새 공주가 다 없어요. 야, 이런 게 일이 있나?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우시죠. 새 공주가 납치당했으니까. 자, 이우영의 말입니다. 전 좌승상 김규가 똑똑하니까 물어보시죠. 그래서 김규를 불렀어요. 좌승상 잘 지내니? 고향에서 잘 지내? 나 공주 잊어버리고 종족을 몰라. 한이 너무 많다? 너한테 벼슬을 다시 내리니까 빨리 올라와서 내 멍청함을 깨닫게 해줘. 그랬더니 승상이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귀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상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시고 야, 네가 고향에 돌아간 거는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 세 공주를 다 잃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승상이 얘기합니다. 제가 자식이 있는데 얘가 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철마산에 가서 무예를 익히다가 그 아귀라는 짐승을 만나서 겨루고 그 뒤를 쫓아가서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아닌가 싶으니까 그 자식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가지고 김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가는데 원수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공주한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빚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안주를 장만해서 그러면 내가 계책을 쓸게요. 그래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귀가 그 김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 거의 나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녀를 불러서 얘기하기를 내가 좀 나았으니까 4, 5일 후에 나가서 그 남두성 잡아가지고 이 원한 풀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서 술과 성찬을 권해요. 아유, 대왕님 상처 나으시면 저희들의 복이죠. 그 남두성 잡는 거는 금방이죠. 그 주찬을 대령했으니까 저희의 우러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거짓으로 위로해요. 잠깐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 하니까 막내 공주가 아유, 보검은 놓고 주무세요. 취중에 보검 휘둘러 치면 그 우리가 죄 없이 죽는 사람 생길 거예요. 아유,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떻게 손에서 놓겠니? 혹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맡에 세워도. 그래가지고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기둥을 가리키면서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치니까 부러졌어요. 그 칼 썼으면 일도 성공 못하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까 그냥 기둥이 막 썰리는 거죠. 자, 그런 글인데 뭐 결론은 지금 안 냈죠. 자, 18번 A의 서술상 특징. A가 어떤 부분입니까? 아, 제일 처음 부분이네요.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에 대해 평가한다.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가능성 있고, 현재와 과거 교차 없고 윗물의 회상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했다. 그래서 비극성을 완화했다. 과장되게 서술한다는 거는 뭐 과하게 웃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비극성을 완화한 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죠. 2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자, 19번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은 뭔데? 아, 국변. 그 공주님들 납치당한 거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황상은 국변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근거에서 대처 방안을 못 찾아냈잖아요. 뭐야, 못 찾아내서 그 김원의 아버지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자, AD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올 사실을 드러낸다. A, B 어딨니? 아, 짐은, 그리고 B 어딨어? 아,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자, 여기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 드러내는 건 아니죠. 자, 2번 B와 C에서는 위세를 드러내어 복종을 이끌어낸다. 일단 B가 확실히 아니었죠. 3번 B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낸다. A에서 통하남, 그쵸, 드러났고, D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긴다. D에서 공주들은 상대한테 의도 숨겼죠. 자, 3번이 제일 적절하겠죠.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원전은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악귀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인데요. 이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준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서경태가 악귀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악귀를 상대하는 데서 적재대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렇고, 한세충이 악귀한테 대항하고 승상이 불행에 슬퍼하면서 상경하죠. 충군의 가치를 지킨다. 그렇고, 원이 악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리고 악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 피할 수 없다. 대결을. 그렇고, 자, 공주가 황상에게는 구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죠. 그리고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악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이죠. 사건의 피해자이고 해결을 돕는 존재죠. 자, 원수가 악귀의 빗으로 기둥을 베죠.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죠. 이거 자기도 몰랐죠. 그렇게 배워줄 줄. 그래서 5번이 맞겠죠. 자, 여기까지인가? 자, 여기까지군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22에서 27번. 지금 김종길의 문하고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리고 유한주문의 이즘을 논함인데 대충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종길의 문은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되어서 떠오를 뿐이었고, 그러한 정밀, 고요함이 천년이나 머물렀대요.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기둥에 틈 생겼고, 기왓장마다 푸른 인기가 않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는데, 문은 계속 닫혀진 채 바람소리에 기울이는 밤이 있었대요.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나무가 자랐어요. 유달리도 푸른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오래 닫혀진 문이 열렸어요.
아, 뭔가 되게 조용히 닫혀 있다가 그 문이 열리는 건데 그 날이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그때는 하늘도 푸르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군요. 일부러 지금 배경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지가담을 넣을 때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 보통 이제 수양은 이게 버드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에먼 뿌리와 꽃과 잎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혼자서 떨기만 했겠지. 비가 아니었으면, 폭설이 아니었으면 그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한테는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다. 아,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 얘기죠. 서로 영향을 줬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미즘을 노맘. 너는 있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니 병이 아니다. 있지 않기를 바라니 있지 않는 게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거나 있지 않는 거나 둘 다 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죠. 그러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으냐?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면 걱정거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잊어서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치, 이 말이 맞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이런 나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잃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 알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잊어도 좋을 게 뭔지 알고 잊어서든 안 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바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잊어서 좋은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잘 지킨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요약하면 돼요. 이거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헷갈리기만 하지 뭐 좋을 거 없습니다. 자, 22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아니죠. 명시적 청자가 없죠. 자,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동일한 색채어가 있었나? 흰벽, 푸른. 반복되네요. 자, 그리고 뭐 유사한 문장 구조. 아니었으면 아니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2번이 맞겠네요.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였죠. 자, 2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서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하는데 이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대요. 이 무는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망해먹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영향을 미친 결과 지금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위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위에 나온 거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4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거다. 손을 터는 게 한없이 아니죠. 그게 아니었다면 혼자 떨기만 했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아니죠. B에서는 고집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니죠. 도와줬죠.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정수리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운다. 이게 담이죠. 그게 정수리를 타넘는 것의 의미를 드러냈죠. 담 넘는 게 신명나는 일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말이 되죠. 자, 24번엔 3번이 적절하겠고요. 25번. A, E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 A가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쵸? 이거는 뭐 그럴 거고.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 이거는 무슨 근거냐?
그러니까 답을 제시하기 위해 그런 거죠. 이즘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인 상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C가 뭐냐? 그 말이 옳을까? 틀렸다 그랬죠 제가.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라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25번은 3번이고요.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이 뭡니까? 기역은 문이고 니은은 가지네요. 자, 기역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니은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준다. 아니죠, 받죠. 자, 기역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죠. 니은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죠. 담 넘으니까. 자,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적절하겠고, 자, 27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해서 얻은 인식이 드러나는데 이때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거나 깨달음을 제시한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서 살피고 그게 혼연일체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다. 그렇고, 자,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타인과 자신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 그렇고, 자, 3번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 그렇죠. 나는 담쟁이 둘기의 속성에 주목해 걔가 담을 넘을 수 있대요. 그리고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서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 그 얘기한 거죠. 자, 5번. 나는 담의 의미를 생각해서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다. 담이 도박이자 도만인가? 이거는 그렇다 치고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 일부러 말장난한 거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잊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지금 얘네는 잊지 않아야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28에서 31번 이게 뭐냐, 박태원의 골목 안. 이 사람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기를 쓴 사람이죠. 아마 글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정이랑 별의별 말을 다 오고 가고 했대요. 그때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났습니다. 갑득이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들 모녀를 상대하면서도 뭔가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는데 뜻밖의 갑순이 할머니가 이 둘이 이제 모녀인가 보죠? 자기 딸 편을 안 들고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뭐라니? 이게 모두 모양만 흉하고 그래 네 잘못이다. 도리어 딸을 나무라대요. 그때 갑득이 어머니는 당장에는 귀가 솔깃해서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나야 그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뽐내 보았긴 했는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대요.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면서 데리고 간 이야기는 뭐냐? 배우지 못한 저 쌍놈하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하는 사상이 들어있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을득이 녀석이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걔도 그만한 그만한 생각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쌍껏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이렇게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 이게 이제 아마 저 갑순이 할머니인가 보죠. 또 마주 앉아서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거 하고 하는 거는 하늘 벗고 침 뱉기요.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그게 대문 밖까지 들리더래요. 자, 그 다음에 9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그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라는 사람이 갇혀요.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갈 방법이 없네. 빡쳤어요. 자기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꽁꽁 잠그고 그럴 건 뭐 있노? 늙은이도 젠장할.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하고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누가 하고 제법 그렇게 크게 외치지도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대면서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가 잠궜나 보지. 자, 을득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서 있다는 말을 듣고 갑득이 어머니가 갔죠. 그러니까 을득이가 동생인가 보네. 대강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에 틀림없다고 단정을 지은 거죠. 진짜인지는 몰라요. 아니 그래 애아범이 물으면 어떻게는 못해서 더러운 뒷간 속에다 그렇게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노인이 그렇게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돼요? 혼자 흥분을 했어요. 갑순이 할머니는 억울하죠. 손조차 내저어가면서 아유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가둬.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내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장구겠어? 이러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자인지. 듣고도 모른 척했지. 그래서 갑득이 어머니는 시비를 걸려는 거를 이웃 사람들이 아무렇게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고 그렇게 섞였어. 노인이 되셔서 귀도 어두우시고 그래서 모르셨지. 주변 사람들이 편들어주죠. 또 정작 양서방이 자물쇠를 채우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목걸이 그리 된 거야. 피해자가 지금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 더 공격할 거를 단념해 버려서 그러니까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서 누가 오기만 기다린 거구만. 그래 얼마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 말을 이렇게 돌려버린 거죠.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갑득이 어미랑 갑순이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얘기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서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게 아마 아까 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을득이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집에서 듣고 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다툼의 원인이다.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원인인 게 아니죠. 서로 막 갑순이 할머니가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게 문제죠. 자,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갑순이 할머니 편 들어주잖아요. 냉담하지 않죠.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 견뎌내려는 게 아니라 막 싸우고 있죠.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의 앙금을 씻는다. 앙금 못 씻었죠. 자, 1번이 제일 적절하게 했군요. B 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싸움하는 상황 얘기하는 것 같은데 B에서 상대가 옳지 않다고 판명해서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A가 그쵸. 노인이 잘못했다고 치죠. 자, B는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모르고 그랬다. 억울함을 알린다. 아까 그 내용 기억났어요? 자, 그렇고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C는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쵸? 안 믿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4번.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같이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못한 게 아니죠. 파악했죠. 4번이 답이겠네. 자, 그 다음에 집주름 영감하고 양서방을 이해해라. 갑순이 할머니 남편하고 지금 뒷간에 갇힌 사람 얘기하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 없다고 탓했죠.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에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죠. 저런 쌍놈들하고 왜 싸우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고 지금 집주름 영감이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아니죠. 양서방이 뒷간을 빠져나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관련이 있죠.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하고 이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인 게 아니고 5번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죠.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진 게 아니라 의문이 풀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누그러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주변에서 갑순이 할머니 편드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서방 자체가 갑순이 할머니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런 거고. 자,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서술자는 자신만의 시선이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서술 방식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쉼표의 연이은 상형은 시간의 진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말줄임표 이후에 쉼표를 연이어 사용했다. 시간의 지연이 있다. 기억. 말줄임표 위에 쉼표가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니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시설이 겹쳐 나타났다. 이거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다. 니은이 뭔데요?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게 분명하였다. 에이, 이게 아니죠. 자, 이 겹쳐 나타났죠? 이거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 잘못 인지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저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을득이가.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인지한 게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현대시죠. 현대시죠. 현대시로 갑시다. 32에서 34번 현대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일동장교가 하니까 이거 고전시가네요. 그리고 화암국어 이것도 시조고 시조랑 가사 얘기인데 뭔 내용인지 한번 대충 한번 봅시다. 돛을 달고 육선이 떠나서 군악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고국을 돌아본다는 거 보니까 어디 오륙도는 부산에 있는 거거든요. 일본 가나 보네. 배방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심란한데 태풍이 일어나서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해요. 크나큰 만곡주가 이거 파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 있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날이 마침 뜨겁고 석양이 비쳐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어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서 물 흐르듯 해서 날이 깨서 보시고서 야 먼저 나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천은이 망각하다. 더위 먹었다. 그래서 하처로 돌아오니까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서 운다. 여들에 겨우 쉬어서 공주로 내려가니까 처자식들이 나를 반겨요. 아, 지금 이거는 저 사신으로 갔다 오는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꼬아자란 층석류여 틀어지은 고사매라. 층석류 고사매. 아, 석류나무로 만든 문제,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문제인데 소나무가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이거는 풍류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막대짓고 얘기 거니니 그 버드나무 바람이 불어오네요.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내가 그냥 소일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초동 어린아이와 목수 목수는 짐승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웃고 가리키는구나. 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소먹어 들어오니 내버려둬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 사람은 지금 자연에 파묻혀 살고 있죠. 자, 그런 거네요. 자, 32번. 가나의 표현상 특징 파악해보래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 회상하는 표현이 아니죠. 계속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죠. 자,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아까 그 태풍 불었을 때 그 막 돛대가 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2번에 답이 되겠고요. B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B에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것을 가늠하는 행위. 출항후의 모습. A가 출항후의 모습.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아, 그럴 수 있겠죠. 자,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했다. 그러니까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아, 이거 되겠죠. 자,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 C. 죽었더니 고쳐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무심하지가 않죠. 3번이 되겠고요. 자,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동장유관은 사행을 사신으로 갔다 온 거죠. 생생하게 표현했고 화엄구곡은 강호에서의 자족감, 선비로서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포 그런 거네요.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그렇고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다. 자기가 분재 기른 거라 그랬죠. 그 공간에 대한 자긍심. 그렇고 자,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서 경험에 대한 관심. 그렇고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서 외물에 대한 관심. 그렇죠. 자, 4번.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고 사행길에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는 청산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 아까 내버려둬라 야인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족하는 거죠. 자족감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봅시다. 화법과정문 한번 해봅시다. 35에서 37번 학생 발표네요. 자, 물고기 얘기를 하는데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못 감는데요. 물고기 발표하는데 자료 제시하고 말뚝망둥어 얘기를 하는데요. 눈 아래 피부가 올라서 눈을 덮어줍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안구와 눈 근육을 각각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눈 깜빡임과 같은 역할이 있대요. 근데 꾸구리도 눈을 개폐하는데 좌우로 개폐된대요. 자료 주고요. 꾸구리는 언제 활동할까요? 야행성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 얘기 아니네요. 자,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뭐 전문 용어는 딱히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 동물 이름만 나왔지. 자, 그렇고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청중 요청이 반응을 살피며 청중 요청이 딱히 없었죠.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진행 순서 안내 없고요. 자,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한다. 아까 그 반응을 확인하는 거 있었죠.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답 듣고 이런 거 있죠. 자, 4번이 되겠고요. 36번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내용인데 기억 디귿을 구체화한 것 중에 발표에 없는 거. 자, 관심 유발, 관심 끌기 위해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청중한테 요청하자. 처음에 나왔죠. 자, 니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 눈의 개폐 과정을 드리기 위해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해야겠어. 눈 아래 피부, 눈이 아래의 구멍으로 들어가고. 그쵸? 자, 눈의 개폐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말뚝망둥어와 둥근망둥어의 눈 근육을 비교하자. 자, 말뚝망둥어하고 둥근망둥어 각각 그린 그림. 자, 그래서 달리 눈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 전달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 활용이에요. 말뚝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구리의 사진을 제시해야겠어. 말뚝망둥어는 동영상 줬죠? 꾸구리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 개폐 양상, 두 물고기의 눈,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말뚝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구리의 사진을 제시한다고? 일단 그렇죠. 그래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사진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자, 꾸구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두 사진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해야겠어. 자, 나란히 놓인 두 사진, 순차적이 아니죠. 순서대로잖아요, 이거는. 순서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37번, 이런 문제 속으면 안 되죠. 자, 학생 1은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명이 빠져 있어서 알고 싶어. 그렇죠? 학생 2는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상어에도 피부가 있다고 알고 있어. 그렇죠? 자, 학생 3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믿을 만한 것일까? 그렇죠. 자, 학생 1과 3은 모두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있다. 학생 1, 알고 싶어. 학생 1이 아니죠, 일단. 학생 3은 믿을 만할까? 흥미롭지만 믿을 만할까? 효용성 판단하는 거죠, 저거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학생 1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38에서 42는 학생들의 대화하고 그래서 작성한 초고인데 자, 교지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글을 싣자. 전통 한지 얘기하는 거네요. 우수성부터 얘기하자. 종이문화재를 원상태로 돌리려는 용도로 쓰고 있다.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다.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야. 그리고 더 질기고 오래간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요새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도 별로 없대. 높은 품질을 유지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거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기계로 만들거나 당나무로 만든 품질 낮은 한지가 대부분이야. 근데 이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보존만이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두루서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명품의 가치를 지켜나가서 더 사랑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자는 거야. 품질이 옛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자, 메모해 두었으니 잘 정리해서 글을 써보겠대요. 자, 글은 좀 나중에 봐도 될 것 같아요.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참여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 1, 학생 1, 학생 1, 학생 1. 아이고, 학생 1, 학생 1.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는 딱히 없네요. 자, 추후 모임에서 논의할 사항. 추후 모임 자체가 없고요. 자, 입장을 확인한 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합의 이끌어낸 적 없고요. 자, 대화 참여하게 질문을 해서 대화 내용을 바꾸고 있다.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내용 바꿨죠. 그죠? 요게 답이 되겠죠. 자, 39번. A, B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 A, B가 여기랑 여기인데 처음 부분이랑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 2, 학생 3. 빛에 더 강하단 말이지? 아, 그러네요. 되겠고.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학생 3. 나도 봤는데 보존성이 좋아서 그렇대. 덧붙였죠. 그렇고.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의견. B에서 이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4번. 학생 3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3. 이거 같은데요? 민간에 쓰이는 한지가 대부분 품질이 낮다는 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 같은데요.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하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은 가에서 학생 1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인데, 자, 나에 반영된 양상. 글에 나타난 글에 안 나온 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 자,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한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나 봅시다. 유럽에서 보존. 여기에 나오긴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여기 문단은 국내에서 전통 한지가 사용 부진이다. 유럽에서는 관심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제작업체도 전수자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40번에서 이거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우수성을 부각하는 내용이 아닌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1번.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별한 경험을 활용했다. 특별한 경험이, 자기 특별한 경험 자체가 없죠. 자,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을 들어서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한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없죠. 그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서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주장이고, 재료 측면에서는 국내산만을 써야 되고,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고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 전통 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전통 한지 사용을 장려하고 문화재 수리에도 전통 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활용 분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아서 의류와 침구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뭘 했죠? 사례를 들었죠. 실현 가능성 제시했죠. 자, 41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썼습니다. 수정 계획이 뭐냐? 그럼 마지막 문단 갖고 와야죠 또. 자,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어디 보자. 전통 한지와 제작 기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여기까지는 가고, 따라서 전통 한지가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보기가 고쳐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우리가 잡으실 분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전통 한지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사랑받을 수 있도록을 뺐네요. 자,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의 원형을 보존해서 품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한편 전통 한지의 사용을 확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 계획이 뭐냐? 지금 여기 보는 기대 효과를 제시한 건 아니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왜 계승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계승했냐, 이 필요성을 추가한 건 아니죠. 3번.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방안.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추가했고,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향이 드러나도록, 요게 적절하겠죠. 언급하면서
접속 표현 수정했다 그런 거 아니고 특성에 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3번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43에서 45 장문입니다. 초고인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한대요. 제목을 들어가고 제목 문제로 나오겠고, 자,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근데 참여도가 낮아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뭐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아는데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큰 과제니까. 자,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려면 학교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3번. 장문 상황을 고려해서 이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는 되겠죠. 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이면 정치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얘기는 없죠. 2번이 되겠고요. 자, 교사의 조언입니다. A를 제목 쓰라 그랬죠. 아까 제목 비어 있었어요. 독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표현해라.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하고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오문단이 뭐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문단에서 얘기하려는 바는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고 그거를 지원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1번 안 되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딱히 안 보이네요. 청소년들. 근데 청소년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학교와 사회의 연대, 이거는 1번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2번은 또 청소년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일단 청소년 얘기가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좀 더 날릴 수 있네. 청소년 얘기가 안 나오죠. 자, 기후변화 문제, 청소년을 위해 모두가 실천적으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실천을 도와서 청소년의 삶에서 청소년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청소년을 위해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낫겠네요. 5번이 제일 낫네. 그리고 45번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후변화 활동 관련해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기회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안 달라질 것 같아서 라는 거고, 참여한 활동은 뭐냐?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지역 환경 개선 활동, 그리고 나머지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신문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 청소년들의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의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대요. 인터뷰 자료. 세모 박사가 이거 감축 시행하고 있는데 감축을 하더라도 2020년생은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거다. 이미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기억-1 참여하지 않은 이유. 자, 이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저거를 근거로 이 얘기를 지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근거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효과가 없다는 건 여기 이미 항목이 있잖아요. 14.2%라고. 저거 지금 이렇게 1, 2, 3, 4라고 하면 4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1, 2, 3번을 근거로 쓴다는 소리잖아. 말이 안 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작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언매까지 이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해설 해봅시다. 35, 36번. 이거는 뭔 얘기 하나 봅시다. 훈민정음 얘기 나오는데 기본자 오자가 있고 여기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가획자가 있고 이체자가 3개가 있대요. 이건 초성자 얘기하는 거고 중성자는 이 아래아 얘기하는 거고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출자, 제출자가 있다.
그런 거고, 여기에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게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거잖아요.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라고 됐는데, 자, 용자례에서는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키읔의 예시 단어인데, 이 콩은 중성자 초출자 오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 예디응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자는 얘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고, 가획자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중성자는 기본자가 아, 으, 이고 여기다가 뭐 초출자 하나 붙인 거, 죄출자는 하나 더 붙인 거, 그리고 종성자는 팔종성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역사랑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갖다 붙였구나. 자, 근데 다양한 변화를 겪었대요. 뭐 표기법상의 변화도 있고 실제 소리가 변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얼음을 얼음으로 된 거는 표기법상의 변화죠. 뭐 자음이 변한 경우가 있고 모음이 변화한 경우가 있고, 다른 말이 덧붙어서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는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막 뒤섞어놨네. 자,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금 발음기관 본떠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자,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려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초성에 쓰이죠, 지금. 자, 초성자 용자려의 가획자 중에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 가획자 중에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거? 요거잖아요. 아음이 아니죠. 자, 4번. 초성자 용자는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 아음 이체자의 너구리, 초성자의 반서름자, 초성자의 반서름자 리을, 그리고 종성자의 반서름자 리을, 러울, 리을 예시 단어 쓸 수 있죠.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네요.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단어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이 디니 별이 진, 이 D는 A에 해당한다. A가 아까 고티 고치 국외음화를 겪은 유형, 그쵸? 자, 서울 겨셔의 서울이 된 것은 B다. 셴섬 쇼쇼 단모음화했다, 그쵸? 풀우희 풀 위에 풀, 이거 저 원순모음화 같은데? C, 그죠? 원순모음화죠. 자, 산거미의 거미는 D는 뭐예요? 접사 아니죠. 상관없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히읗 종성 체언 유형을 활용 유형을 탐구했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노랏 노래, 누럿 누래, 어떻 어때, 다 요 얘기죠. 자, 조그맛 이럿은 조금의 이래, 조그맛은 조금의, 기억 다시 1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럿은 조금의 이래인데 왜 이래 서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럿에다가 아서 붙인 거잖아요. 기억 1하고는 지금 활용이 안 맞잖아요. 뭐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나 얘네? 왜 이래로 안 하고 이래 서로 해놨지? 1번이 틀렸죠. 활용 유형이 다르죠. 이래서는. 희한하네. 왜 이렇게 내놨지? 그냥 풀고 넘어가라는 건가? 자, 껌에 뿌였다. 기억 다시 2. 그렇게 되겠고, 멀것, 둥그랬다, 멀게, 둥그랬다 같은 경우에는 둥그러었다. 아, 둥그랬다. 그러네요. 멀것에, 멀게. 그렇고, 자, 나아서 따았다. 나서 땄다로 줄어들 수 없죠. 그러니까 디귿-1. 그렇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읗도 사라지고 얘네가 축약도 되죠. 너싸로 줄어들 수 없으니까 디귿 2번이랑 같지 않죠. 1번 맞네 그럼. 그러니까 조금에는 맞는데, 지금 이래서는 이렇에다가 어서 쓴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얘는 이 어가 여기에 붙기까지 하잖아. 근데 조그마 히읗 탈락까지는 인정이죠. 근데 요 녀석만 붙으니까 어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래서는 얘도 탈락하고 얘가 붙고 이래서, 지금 이거는 불규칙이죠, 완전히. 이래서는 전혀 다른 활용인데, 이거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기에 기역, 지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자, 기역과 이응은 가리키는 시간이 다르다. 6시 걸로 3장 예매했어. 어디서 와? 4시 반이야. 아, 얘는 진로 상담이 아예 다르고. 지혜랑 평화. 아니, 평화 아니고. 지혜랑 영민이죠. 지혜랑 영민이는 지금 둘이 1시간 앞서서 만나고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왼쪽이면 편의점 아니야? 아, 영화관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마주 볼 때는 오른쪽 맞지? 그러네. 아침 영민아 상담 시간 됐다. 영화 시간 가리키는 시간이 다르다. 같죠? 6시죠. 영화 시간이니까. 자, 니은 미리 받았어. 미음. 미리 먹는 걸 좋은데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미음이 아니죠. 아직 안 먹었으니까. 자, 디귿과 미음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응 기준이다. 미음은 지금 이응 기준으로 아니지. 미리 맞지. 이응 기준으로 미리 맞고 디귿 1시간 앞서 만나자. 이응 영화 시간 기준으로 앞서 맞죠. 아, 3번이 답이군요. 그렇게 되겠고 39번.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부사어 얘긴데. 자, 조건 중에 2가지를 만족하도록 부사어를 넣어서 수정해보자. 자, 기역, 니은.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방긋이. 그리고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어를 부사어로 쓴 문장. 그게 니은인데 니은은 없죠. 용언, 활용어를 쓴 게 지금 없죠. 자, 기역, 디귿. 자, 부사를 부사어로 썼냐? 쭉 있고 디귿.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썼냐? 조금 굵은. 화가가 조금 굵은 선을 세로로 쭉 그었냐?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아, 근데 이 기역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쭉 그었다는 얘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죠? 얘가 안 되는구나. 기억이 안 되네요. 자, 니은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어를 썼다. 싫어하는 무턱대고 부사어로 썼죠. 무턱대다 되니까 니은은 되고. 자, 미음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로 썼다. 많이가 있는데 이거는 용언, 활용형이 아니죠. 미음 안 되고. 자, 디귿, 리을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썼다. 아, 전혀 딴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썼죠. 자, 디귿 되고요. 리을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 조사를 한순간에. 아, 여기 있네요. 4번이 답이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40에서 43번. 자,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동아리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문규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김땡땡 교수님입니다. 짜장면 얘기합니다. 한때 자장면만 표준어였죠. 근데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99년인데 둘 다 쓰였다는 거죠. 자, 비교적 어문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습니다. 자, 어문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 표준어가 된 거군요. 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발음해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온 언어 현실을 반영해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겁니다. 지금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표준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나에서는 지금 상식 방송을 보고 이런 것들을 썼다. 이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봅시다. 자,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전문가는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얘기 안 했고요. 전문가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그 진행자가 정리해달라 그랬잖아요. 2번이 맞죠. 4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게시물 수정 이력. 게시물 수정 이력. 이력? 이력이 있다고?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 학자의 설명이. 글 제목, 댓글 수. 게시물 수정 이력은 없는데요? 게시물 수정만 있지. 지금 여기에서 제목 있고 작성자 있고 작성일이 있는데 언제 수정했는가, 수정을 몇 번 했는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1번이죠. 자, 42번. 가에 대해서 나의 학생들이 보인 수용 태도. 단비는 전문성, 신뢰할 만하다. 단비가 누구요? 아, 얘구나. 교수님이 설명하니까 믿음이 갔어요. 그죠? 자, 단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할 거라고 판단하였다. 그죠? 자, 아림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조사기관이 언급되지 않았다.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준서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그쵸? 자, 성호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다룬 내용,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일상에서 널리 쓰인 게 맞냐라고 확인하는 거죠. 자, 5번이 되겠고요. 자, 4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형 사용어미 니은을 사용해서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 예전에 그런 내용을 이거 얘기하는 거겠군요. 기억이겠네요. 기억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과거 경험 맞고. 자, 피동접사 되다 가지고 짜장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니은. 짜장면은 인정되었습니다. 그쵸?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3번. 못하다를 사용해서 어문규범이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다. 내용부터가 틀렸는데? 자, 못하다. 어문규범이 언어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 그때 못했다는 거죠. 지속될 수 없음이 아니라 그때 못했다는 내용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자, 학교 생활 안내 앱이고 누리소통망 대화예요. 자, 요청했던 사항 다 반영된 거래. 도서관 자습실 예약 가능. 도움말 수정해 보래. 상담 예약 가능한 내용. 자율활동 진로활동. 진로 진학 상담에서 항목에서 추가된 건 없어. 예약 가능한 곳 궁금할 것 같아. 컴퓨터실 포함해서 예약 가능한 곳을 모두 알려주자. 일과 시간이 아닐 때만 알림이 오도록 바뀐대. 나는 단체 문자가 좋겠어. 공지사항 필요해? 조건 검색 넣어달라고 했는데 반영됐나? 자료 촬영기 빠져지겠네. 검색 메뉴 도움말 없으니까 추가해줘. 뭐 이렇게 다 달라고 해. 게시판 도움말은? 자, 이런 건데 기억 미음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느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감정 상태. 오, 와! 그죠? 시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동의 표현. 그죠? 자,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했다. 디귿.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답장 기능이죠. 답장 기능이죠. 답장 기능. 자, 45번. 나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이와 같이 수정했다고 할 때 수정한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학습 활동 자료에 대한 도움말은 창규와 정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지금 여기잖아요. 교과별 자료와 진로활동 여기까지 여기에 모두. 교과별 자료가 여기에 모두. 자율활동 진로활동. 창규와 정호? 요 얘기죠? 맞겠네요. 자, 학습 공간 이용 예약. 여기에 도움말은 이용 예약이 가능한 공간 추가. 도서관 자습실, 컴퓨터실, 모둠 활동실. 가원과 동주. 그죠? 되겠고. 자, 공지사항. 이게 아예 날라갔죠, 지금? 공지사항은 삭제됐는데 정호와 가원 없애자. 됐죠? 자,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렇게 고쳐놨는데 이건 똑같네? 메뉴 이용 빈도에 대한 창규와 미희의 대화.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 창규 미희. 일단 놔두자. 유지되었죠? 그렇죠? 자, 검색에 대한 도움말. 항목별, 기간별, 걸관의 검색으로 빠르게 찾기. 새로 생겼네요, 얘는.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미희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했다. 이거는 도움말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게 아니라 검색에 대한 도움말이 아니라 애초에 검색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 자료가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이건 아예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연계학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연계학습은 적당히 키워드 중심으로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연계학습 하시면서 그냥 차곡차곡 다른 과목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능 날도 국어 그냥 똑같이 내가 과제 내는 날 과제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뭐 수능이라고 달라질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곧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